자, 여기 혹시 퍼미션 DB 영업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DB 영업? 나 DB 영업 하고 있다. DB 영업 하고 있다 없으세요? DB 영업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니즈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니즈가 있는데 해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계시죠, DB 영업. 자, 어쨌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니즈가 DB 영업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퍼미션 DB라는 거 업계에서 이제 많이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구매해서 DB 영업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미션 DB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객이 생각하는 어떤 이 갭이 굉장히 큰데 요걸 좀 일치를 시키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퍼미션 DB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퍼미션 DB인가요? 퍼미션 DB가 어떤 게 퍼미션 DB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퍼미션 DB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통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계약 체결이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험에 대한 분석이 준비되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고객들의 머릿속을 들이켜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문보험금 주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내지는 이제 뭐 보험 분석을 실제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험점검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보험료가 실제로 과해서 보장이 부족해서 아내가 계약했는데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리고 기존에 가입했던 설계사와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객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퍼미션 DB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요거 스크립트가 실제로 퍼미션 DB 업체에서 쓰는 스크립트인데 이거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잠시만요. 네. 보이나요? 글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네. 이거 확대 좀 해줄 수 있나요?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돋보기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땡땡님 되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원DB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는 그런 DB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통상 제휴업체들이랑 제휴되어 있는 어떤 그런 DB들인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되어 있는 DB들을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미수령 보험금 찾아가시라고 연락드린 보험점검센터인데 저희는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에 찾아가지 못했던 미수령 보험금이 3년 지나면 자동 소멸시키기가 되어 이번에 내 보험 바로 알기 캠페인 무료 점검 기간에 찾아가시라고 연락드린 건데요 하면서 기타 등등 이제 약속 잡고 이제 전화가 끝나요. 이렇게 1차 콜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스크립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1차 콜이 완료가 된 DB를 또 다른 상담 직원이 다시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전화하느냐. 고객님이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보험들을 대상으로 과하거나 잘못 청구되거나 중복 보장되는 내용이 있다면 분석을 통해서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를 가볍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점검이 보험료 절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면서 쭉쭉쭉 내려가요. 근데 첫 번째 보통 이 직원들이 전화를 할 때 그 앞에 스크립트에 아까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왼쪽 거 스크립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두 번째 줄 메뉴로 넘어가 주시면요. 예. 미수령 보험금 찾아가시라고 연락드린 보험점검센터인데요가 보통 1차 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단내리기 전략이라고 이미 이 콜센터 첫 번째 닻을 보험 점검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찾아둔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머릿속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DB를 아까 2차 콜까지 가공된 것을 뭐 이제 구매를 해서 DB를 쓰시겠죠. 그러면 그 DB를 전화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이제 자, 눈높이부터 맞춰야 되는데 자, 보세요.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보험금 찾아준다고? 보험 가입시키진 않겠지? 근데 내가 그냥 자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거절 못해서 승낙을 했는데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고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화를 할 때 이걸 예상하고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퍼미션 DB를 구매를 해서 첫 번째 콜을 하면서 구매하고 나서 막 뭐 예를 들면 DB도 싸지도 않잖아요. 적게는 뭐 5만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뭐 15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 DB가 엄청나게 가격도 다양한데
그런 DB들을 구매해서 쓸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딱 전화를 했더니 아 이거 나라에서 점검해 준다고 해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뭐 보험금 찾아주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여러분들 또 고객님한테 되물어보죠. 아니 고객님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절 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높이부터 맞춰야 되는 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보장 분석 얼른 해서 보험 가입 시켜야지. 아, 가입 준비되어 있는 고객님입니까? DB값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눈높이부터 맞추고 출발하지 않으면 DB 영업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관점, 고객들은요 정말 그 전화를 자다가 받습니다. 자다가. 예, 자다가 받고 그냥 일하다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눈높이를 먼저 맞추고 시작하셔야 된다. 자, 오늘은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DB 영업 10개명. 제가 종교는 없고 그냥 10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DB 영업 하러 가셔서 보장 분석도 해준다고 얘기하고 재무 설계도 해준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컨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장 분석이라는 단어가 업계에 나온 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요. 구글에서 뉴스 기사를 검색해가지고 보장 분석을 언제 나왔는지를 다 돌이켜가지고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보장 분석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재무설계라는 어떤 용어는 우리나라의 뉴스 기사에 등장한 게 2005년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설계는 20년이 지난 용어고 그 다음에 보장 분석이라는 단어도 이미 거의 15년 가까이 지난 용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설계사가 지금 40만이 넘었죠. 이제 50만 설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0만 설계사가 물론 이제 20년 전부터 50만은 아니었겠지만 이 수많은 설계사들이 DB 영업을 하면서 보장 분석해준다, 재무 설계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고객들한테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젠 좀 달라야 된다. 이젠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컨셉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업이 있습니다. DB 영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영업, 뭐 지인 영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영업, 개청 영업, 온라인 영업, 소개 영업, 박람회 영업, 산모교실 영업, 병원 인하우스 영업, 브리핑 영업. 굉장히 다양한 영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게 물론 여기 지금 다 퍼미션 DB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인 소개 영업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박람회 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건데 이 수많은 것 중에서 만약에 DB 영업만 선택해서 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 진짜로 계획을 좀 단단히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업 중에서 DB 영업 딱 한 가지를 선택한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젊은 분들이 DB에 매달려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DB가 안 되면 그달 마감도 이제 좀 현찮아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많은 것 중에서 DB 영업 하나를 선택하셨다면 그것도 각오는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험 가입시킬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죠. 건강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합보험도 있을 거고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운전자 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고 배상책임보험 그 다음에 뭐 기타 절세나 상속 뭐 증여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사실 이제 오후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도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DB 영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이 중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객이랑 상담을 나가갖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진짜로 전문적으로 딱 꺼냈을 때 고객이랑 상담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따가 오후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을 갑자기 판매를 정지시켜버렸죠. 그래서 상품이 없어졌다가 환급률이 떨어져서 다시 재출시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경영인정기를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제재를 걸어버리자마자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지금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막 이거를 언제 잠갔다가 풀었다가 막 이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시간을 주고 우리 2주 뒤에 할 거다 3주 뒤에 할 거다 이러면서 시간을 줬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걸 제재를 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영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DB 영업 하나밖에 없다. 그럼 각오하셔야 된다. 왜? 저는 사실 DB 영업도 언제 한번 제대로 제재 걸릴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여기 지금 브리핑업도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제재 걸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분야가 상품마저도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젠 달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DB 고객들을 만나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는 사실 고객들이 여러분들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는 건 이 많은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이 고객들한테 이미지가 포지셔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가지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보장 분석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뭐 암 주요 치료비가 나왔다. 네. 뭐 운전자 보험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 내지는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례형 암 주요 치료비가 뭐 최근에 나왔었다가 없어졌고 뭐 흥국생명에서 이번에 전이암 진단이 되면은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하는 이런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제시하는 것만 하면은 안 된다.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하면 안 되는 보장분석 영업이라든가 이제는 하면 안 되는 어떤 영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틀린 그림 찾기. 요거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 보장분석 영업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 뇌혈관 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 넓혀드릴게요.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 넓혀드릴게요. 물론 먹히긴 하죠. 아직도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근데 이제 틀린 그림 찾기 영업은 사실 좀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숫자 맞추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님한테. 보험료는 줄여드리고 보장은 넓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말을 DB 영업하러 나가셔가지고 보험료는 줄여드리고 보장은 넓혀드릴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들 발목을 여러분들이 묶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장분석 영업과 그 다음에 재무설계 영업.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보장분석 종합보험을 컨설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고객의 은퇴설계라던가 노후 컨설팅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연금 상품도 같이 가입시키고 내지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DB 영업 고객들 중에 보장보험이 너무 잘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더러.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은퇴설계라던가 노후 관련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어떤 이 삶에서 마주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DB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이관 DB도 있고 그만두신 설계사분들의 고하계약, 그 다음에 퍼미션 DB라는 것도 있고 뭐 건강검진 DB, 뭐 유전자 DB, 뭐 유튜브 영업하시는 분들, 뭐 기타 등등 DB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한 게 퍼미션 DB를 구매해서 하는 영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DB를 구매를 할 때 3개를 사고 그걸로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개 구매하고 이제 그걸로 승부 보려고 그래요. 3개 다 깨지면 이제 그달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험 맨 처음에 배우면은 거기서 나오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수의 법칙이죠. 근데 대수의 법칙 내용이 뭐야? 동전을 5번 던지면 앞면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50만 번 던지면 절반은 앞면 나오고 절반은 뒷면 나온다.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근데 퍼미션 DB를 매달 이제 내가 여력이 없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럴 거면 DB 영업 하면 안 돼. 3개 사고 4개 사고 이번 달엔 DB 영업 절었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은 사실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꾸준히 좀 써야 DB 영업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꾸준히 DB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로세스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만나기만 하면 체결은 해요. 이게 정말 우리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만나기만 하면 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전화가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전화만 하면 자꾸 거절이 되고 전화만 하면 자꾸 입이 떨리고 막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나면 체결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구매한 거 대비 효과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만나면 상담만 팍 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왔는데 체결은 안 돼요. 이러면 왜 맞아요? 그래요? 너무 웃으면 티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예 만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DB 영업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담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기록하고 분석하는 건데, DB 영업에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개의 DB를 써서 그 중에서 방문을 몇 개를 나갔고 그 다음에 1차 방문, 2차 방문 갔을 때 이게 어느 단계에서 깨졌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그걸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사는 것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사실 내가 DB를 구매한 것을 추적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적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사실 DB 영업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게 다잖아요. 전화하고 1차 방문하고 그 다음에 2차 방문해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증권 전달하면서 소개 확보하고, 이게 DB 영업이 다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뭐 더 특별한 게 없겠죠. 근데 여기 사진 찍어요? 예, 뭐 이게 단데 뭐 찍으셔도 돼요. 예. 자료 보내드릴게요. 여기 들으신 분들. 예. 자, 제가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저랑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한테도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 콜부터 시작해서 1차 방문, 2차 방문, 그 다음에 체결, 증거 전달, 소개 확보 요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유체 이탈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젊은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이제 젊은 팀장들이 많아요. 저희 사업단에. 예. 자, 당신이 고객이랑 상담하는 거를 이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상담하는 걸 한번 봐라. 예. 될 것 같은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안 될 것 같아? 예. 자, 근데 이제 각 단계별로 콜도 마찬가지예요. 콜도 보세요. 여러분들 콜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콜부터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말하는 거는 내가 혀가 너무 짧아가지고 발음만 잘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말하는 건 교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콜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유체 이탈하자 그랬죠. 여러분들 콜 들어보기를 너무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 목소리.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듣고 나서 도저히 못 듣겠어. 네. 그게 개선이 안 돼. 그러니까 콜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콜 한번 볼까요? 콜에 특별한 기술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전화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갖고 전화를 해요? 아니죠. 근데 왜 DB 고객한테 전화만 하면 그렇게 발발발 떠냐는 얘기예요. 네. 자, 제가 편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아씨 바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쁘십니까? 하고 전화를 끊어요? 친구들이랑 전화하는데? 아니죠. 야, 네가 바쁘긴 뭐가 바빠. 주말에 토요일날 10시에 보자니까 그거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근데 왜 그거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DB 고객만 들어오면 고객이 바빠요 이러면 바쁘십니까? 그럼 제가 편할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DB 날아가는 거지 이제. 예.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자, 가장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몇 가지를 좀 잡아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통화 가능하실까요?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할 때나 통화 가능하실까요? 물어보는 거지, DB 고객한테 물어보면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뚝 끝. 예, DB 날아가는 거죠. 예. 그냥 이름 물어보고 스크립트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절에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DB 이따가 이제 거절 스크립트도 보여드릴 거예요. 거절이 뭐 대단한 것들이 있나요? DB 여러분들 전화하면 거절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바빠요. 또 꼭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 가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거절 처리를 지금 언제까지 말을 별법을 떠면서 이제 자꾸 어버버 할 거냐고. 예. 그 정해져 있는 거절 처리 다 똑같은데 그거에 대응하는 것도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DB를 구매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또 지인 영업하고 소개 영업하고 계약들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DB를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늦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 나 이거 지금 당장 설계해야 된다고. 그럴 거면 DB 영업을 하면 안 돼요.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잘 안 되는 팀장님들을 보면은 DB를 받고도 2, 3일 묵혀놨다 전화하고, 그래서 DB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면 아 맞다 하면서 전화하시고. 네. 그럼 도대체 왜 DB 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겠다고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자, DB는 받자마자 바로 전화해야 되고.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월요일 아침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금요일 저녁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래서 전화하시면 안 돼요. 네, 월요일 아침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 DB 영업 전화하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네, 그때는 피하셔야 돼요. 원래 월요일 아침에는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전화를 하시면 안 되고, 금요일날 저녁 때는 이제 퇴근하고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방문하자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당연히. 전화도 안 받겠죠. 그래서 그때는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들 막 콜 또 연습하라 그랬더니 스크립트를 막 무슨 콜센터 직원처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대신 말만 어버버 안 하게, 그건 좀 잡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가 오늘따라 DB가 하기가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화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이 그냥 그거 한마디만 들어도 느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상태에서 전화하면 DB도 잘 안 잡힙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기 싫을 땐 안 해야 돼.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할 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곱게 먹고 전화를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DB 고객을 만나기 전에 주민번호까지 다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장문석을 내가 사무실에서 다 돌리고 가고 싶은 거죠. 왜 만나기도 전에 확률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세요? 주민번호 받지 마세요. 그냥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나면 할 수 있다면서. 왜 만나기도 전에 DB를 다 날리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여러분들 보통 DB를 쓰시면은 거기에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장소가 뭐 예를 들어서 인천, 부평구, 십정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고객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험점검지원센터입니다 하면서 저희가 보장분석 해드리려고 방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순보험 찾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일정이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혹시 방문을 이제 일정을 잡는다면 언제 어디서가 괜찮으십니까?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일러주거나, 내지는 방문을 잡지 않더라도 인천, 부평구, 십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보 맞으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읊어주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잡는 게 조금 더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습관 같지만 요게 잘 안 지켜서 DB가 또 날아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콜을 하면서 특별한 기술들이 있나요? 없죠. 예. 한글만 잘 읽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보험점검 해피콜센터입니다. 땡땡땡 고객님 맞으세요? 방문상담 접수되셔서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상담원과 통화하셔서 매달 고정적으로 가입하시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무료 상담 안내받으셨는데 요청하신 땡땡동에 방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자택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만나기 편한 장소는 어디가 좋으실까요? 방문은 뭐 평일이 좋으세요? 주말이 좋으세요?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해가지고 시간 잡고 네 그러면 땡땡일 땡땡요일 땡땡시 자택 타 장소 뭐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끊고 나서 제가 방문 일정에 대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일정 캘린더에다가 꼭 저장해 주시고 제가 다음번 방문 1차 방문 잡히기 전에 하루 전에 전화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고객님께서 일정 변경되시면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야 돼요. 고객님 하고 이제 전화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어렵나요? 뭐 1분도 안 걸리겠네. 30초면 되겠네. 그렇죠? 너무 쉽게 얘기해요? 자, 미안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절 처리가 이게 다예요. 사실 뭐 대단한 게 있냐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이미 보험 다 있어요. 보험이 여러 개 있다는 말로 상담을 회피. 예. 최근 보장점검 받아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DB 영업을 하실 때 전화를 하시면서 이게 되게 구태의연한 거절 처리라서 이거는 하면 안 먹히지 않을까 하는 거절 처리들 있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거 안 먹히지 않을까 하는 그 거절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자, 최근에 보장점검 받아보셨나요? 이건 상담이랑 또 다른 거예요, 콜은. 자, 두 번째, 보험 상담인지 몰랐어요. 이제 상담 목적을 친절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신뢰 유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보험 상담인지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소음보험금 찾아드리면서 보험료는 줄여드리고 이거 하면서 다시 읊어주면 되죠. 아까 그 스크립트. 자, 세 번째,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고객님 언제가 편하실까요? 그 시간에 정확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 조금 더 압박을 하고 싶다, 고객님한테. 그러면 이제 고객님, 그러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 그 다음에 저녁 퇴근하시고 나서 7시 이후에 언제 통화 가능하세요? 네, 좀 더 압박하고 싶다면. 네. 근데 고객이 또 전화를 했더니 영업직이래. 그래가지고 이거 일정 잡기가 어렵대. 자기들 스케줄 근무라서. 그러면 좀 더 압박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님 날짜만 정해주시면 제가 그날은 스케줄 비워놓고 고객님 어디 계시든 제가 그쪽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왜 거절처리를 자꾸 당하냐는 거예요. 고객이 찌르면. 찌르는 순간 훅 하고 찔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DB는. 네. 당황하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네 번째, 무료라더니 유도성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전문성과 신뢰감 있는 말투로 실제 컨설팅 사례 뭐 이렇게 해서 보험료 줄여드리고 보장분석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음보험금 쳐주셔서 만족하시는 고객님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면서 전화하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남편 또는 아내하고 먼저 얘기해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가족분과 함께 동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내분과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자, 여섯 번째, 다른 분이 이미 왔어요. 뭐 곤란하죠.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차별화된 소개 멘트와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차별화된 소개 멘트가 있겠어요. 저도 만나보시고 같이 비교 분석해보세요 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요즘 보험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돈 나갈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가입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보장부터 같이 확인해 드리는 거고, 고객님 가입하신 보험에서 실제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하신 보험금들도 저희가 분석해서 찾아드리고 청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아홉 번째,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입력한 거예요? 내지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까 그 콜 스크립트 읽어야죠. 제가 아까 퍼미션 DB 센터 잡는 스크립트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보험료는 줄여드리고 보장은 넓혀드리고 그 다음에 수험보험금 찾아드리고, 실제로 미청구 보험금 우리나라에 수십 조가 있는데 실효환급금, 해지환급금, 그 다음에 미청구 보험금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니즈 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리마인드 해주는 멘트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콜 해가지고 방문이 잡히면 1차 방문을 나갑니다. 1차 방문을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담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비슷한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이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이 조금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장 넓혀드리고 보험료 줄여드리고 하면은 그 똑같은 애가 또 왔구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상담 받아본 적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변에 설계사는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제안서 다 짜가지고 팍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최근에도 어떤 팀장한테 들은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GA 대리점 운영했었는데 지금 미국 가 있다가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그거 여동생한테 물어보고 가입하겠다고. 별의별 거절 처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 설계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자, 세 번째, 오늘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장, 가지고 계신 보장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보장 내역 또는 보험료를 줄이길 원하시는지, 내지는 고객님 앞으로 뭐 재무 설계를 받으셔서 은퇴라던가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상담받고 싶으신 건지, 돈을 어떻게 모아서 이제 불려나가고 싶으신 건지, 이런 내용들, 내지는 고객님께서 실제로 전화 받으셨을 때는 이제 보험금 청구를 이제 보험금을 찾아드리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받으셨을 건데, 고객님께서 실제로 병원 갔다 오신 내역이 있는데 미청구했던 보험금이 있으신 것 같은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는 것도 아마도 이제 고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실 건데, 이것도 사실은 질문 양식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자, 그런데 이 보험금 청구도 사실 요새 앱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고객님이 인증만 한번 해주면 3년 이내에 병원 갔다 온 이력들, 우리 이제 이 심평원에 나와 있는 병원 이력들, 그리고 3년 이내에 그것 대비 청구한 보험금이 나와 있는 앱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각 대리점마다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OK마이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접수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실제로 고객님이 3년 이내에 갔다 온 병원비하고 그 다음에 청구한 보험금하고 이 격차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거 좀 미청구 보험금이 있으시겠네요 하면서 이제 좀 찾아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청구하셨나요? 저건 청구해 보셨나요? 이러면서. OK마이보험도 자료 넣어놨다가 그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고, 일단 그런 앱이 있습니다. 예, 설계사용도 있고 저기 고객용도 있고, 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소개도 늘상 하는 것처럼 막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도 보험료도 줄여드리고 보장도 넓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라던가 이런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설계사와 다른 것은 저는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에 저는 사실 고객님 저한테 가입하셨던 분들이 병원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꼭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객님 병원 가시기 전에 고객님이 어떤 내용으로 보장을 받는구나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병원 가가지고 고객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올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이따 저한테 보험 가입 하나 하세요. 예. 자,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한테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실제로 병원 가시기 전에 이런 부위가 좀 아파서 병원 가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들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약관을 캡처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저는 고객님들을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는 많아야 5명, 3분 정도를 고객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고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해드리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더 논리정연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적사항 당연히 받고, 인적사항도 그냥 물어봐가지고 받지 말고 양식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용들, 병력이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리츠라든가 KB라든가 DB손해보험 켜놓고 이제 모바일 동의 돌리시잖아요. 그럼 이제 가입 내역 분석을 하실 텐데, 이 가입 내역 분석을 하시면서도 또 가가지고 이제 욕심이 좀 과하신 분들은 그냥 1차 때 다 분석해가지고 다음 방문 때 제안서 들고 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대로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대로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러분들 타율은 높이고 싶겠지만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알려주지는 말고, 그리고 그것도 티를 내야 돼요. 요건 다음번 방문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티도 내야 돼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나고 나서 다음번 방문이 깨지지 않아요. 예, DB 영업을 하실 때. 자 이제 4번째입니다. DB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시간 잘 가네. 자, 여러분들 DB가 퍼미션 DB라는 거는 어쨌든 전화를 한번 받긴 받은 거죠. 받아갖고 잡히긴 잡힌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퍼미션 DB를 구매를 해놓고 한 5번, 6번 전화하다가 그냥 이건 장기부재 DB네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DB에 부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한테도 제가 맨날 교육하는 게 뭐냐면 거절 당할 때까지 전화해라. 그냥 살짝 이거 지금 스토커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절 당할 때까지 전화하라고. 안 되면 다른 사람 전화기까지라도 빌려서 전화를 하라고. 그것도 안 되면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로라도 전화를 걸어서라도 거절 당하라고. DB에 부재 DB는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날린 DB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문을 두드리시는지 거절 당할 때까지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B관리대장 같은 것도 아마 사용하고 계시겠죠. DB 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고객명이라든가 연락처, 뭐 상담 예정일, 최근 연락일, 그 다음에 최근 연락일도 내가 언제 전화를 했는지, 상담 상태는 어떤지, 방문은 언제 잡혔는지, 거절을 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특이사항, 계약 가능성이 있는지, 계약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추적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5번째는 눈높이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DB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객 만났는데 CI 보험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안 좋은 거 알고 심지어 고객님이 본인도 안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도 해지를 안 하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답답하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 우리 팀장님이 가가지고 고객님한테 왜 이 CI 보험을 들고 계시는 거였대. 고객이 알고 있대요. 근데 이것만은 해지를 못 하겠대. 차라리 다른 보험 들어주겠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존 설계사가 이분이 농부인데 같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줘. 이 설계사가. 그 CI 보험 절대 해지 못 하겠대. 이걸 어떻게 치고 들어가요? 못 치고 들어가지.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서 농사를 지어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면 티가 난다는 거죠. 답답해하면. 네. 왜 이 CI 보험을 들고 있는지, 도대체 왜 이 보험을 선택을 안 하는지, 이거 안 갈아타면 진짜 바보 멍청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좀 사용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좀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 숙녀 캠프에 보면 이거 재밌잖아요. 저 엄청 보거든요. 이걸 자꾸 보니까 내가 상담 능력이 자꾸 늘어나. 우리 팀장님들을 오은영 박사의 마음 그리고 여기 여기 선생님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보는데 이 호랑이 선생님이 보통 통상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고객이 아니라 부부들을 상담을 할 때 당신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맞죠? 하면은 네 맞아요 선생님 하면서 막 울어. 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얘기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물론 바뀌진 않지만 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단 그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고객도 그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유식한 척하면 안 되고 보험 용어 많이 사용하면 돼요. 저는 우리 젊은 팀장들이 무슨 배서를 고객한테 가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배서. 막 속 뒤집어질 것 같아. 배서가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아마. 네. 근데 고객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배서하시면 된다고. 그럼 고객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배서가 뭐야? 이 생각이 들겠죠. 네. 용어를 좀 쉽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하고 비유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걸 티내고 싶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자꾸 용어를 어려운 걸 써요 가가지고. 네. 뭐 크리티컬 일리스인지 뭔지 이런 게 알 게 뭐예요 고객이. 네. 중요하지 않아요. 자 6번째 항상 다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DB 영업 하실 때는 자 연락이 끝날 때는 항상 이 다음 스텝에 대한 내용들을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차 방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러이러했고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방문 때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면서 카톡으로 살짝 요약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재통화는 언제 드릴 건지 재방문은 언제 드릴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고객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달력 꺼내가지고 입력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계속 고객이랑 추적 관리하는 거죠. 그래야 안 깨지지 이게. 견고하게 만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제안서가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심사 완료됐죠. 그럼 이 기쁜 소식을 고객한테 전화를 해야죠. 고객님 심사가 나왔습니다. 제안서가 준비됐습니다. 이거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제안서 알려주려고? 아니죠. 다음번 방문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안서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번 방문 때 요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금 조금 바빠갖고 그때 일정 요 장소에서 고객님 기억하시죠? 그때 만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담 끝나고 나서 상담 내용 유역장류에서 보내드리고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체결 이후에도 내가 고객님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줄 건지에 대한 방안도 정리를 해서 또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한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한테 제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좋았던 점이 있다면 좋았던 내용도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업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보통 고객들이 거기다 욕을 쓰겠어요? 내가 가입했는데? 좋은 내용 쓰겠죠. 그럼 또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 카톡 프로필로도 해놓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하면 여러분들 나 누군가 보기에는 혹시 일 잘하는 설계사인가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유도했는데. 예. 이게 원래 여러분들 이 홈쇼핑이라던가 옷 판매하는 데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라는 앱 있죠. 타임스탬프라는 앱.
이런 것들도 활용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사진 찍어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진 찍을 때 시간이 나오는 앱인데 이제 예를 들면 설계화면을 집에서 있다가도 그냥 한 10시쯤에 한번 켜요. 컴퓨터 켜가지고 설계화면 딱 켜놓고 사진만 한번 찍고 바로 꺼버려. 그다음에 고객님한테 보내갖고 고객님 지금도 제안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정도의 정성이 있어야 고객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10시까지 내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런 느낌. 이거 지인 영업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7번째. DB 영업의 마지막은 소개 요청인데 여러분들 소개 요청도 그냥 소개해주세요. 이래서 소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소개 양식지를 제발 들이미세요. 소개 양식지를. 네. 써달라고. 쓰라고 지금. 네 와이프를 적든 아들을 적든 딸을 적든 아니면 네 부모님을 적든 적으라고. 주시라고요. 소개 양식지를. 부담스럽지 않게. 이거 저기 보내드린다니까 자료. 네. 찍으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저기 써있잖아요. 본 상담 확인서는 인카금융 서비스 컨설턴트의 향후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거짓평가 작성 시 징계 및 해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복장 및 태도는 어떠셨나요? 담당자의 상담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셨나요?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시겠다고 생각하나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상담을 듣고 지인들의 보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금융 상담이 만족스러웠다면 주변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적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이거 나도 받아봤을 때 좀 별로였는데 나는 고객한테 주면 이거 너무 이렇게 속된 말로 짜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이미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네. 자, 8번째. DB 고객을 여러분들 지인화를 시키지 않으면 매달이 힘들 거예요. DB 영업 하시면서 그 DB 고객을 지인화를 꼭 시키셔야 됩니다. 지인화. 네, 지인화. 그래서 나한테 팬심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팬심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는 실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가뜩이나 DB 고객은 귀가 얇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불안한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를 계속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결하고 나서 바쁘다는 이유로 월 중, 월 말, 그리고 기타 등 업무가 밀렸다는 이유로 증권 전달을 조금 늦게 한다거나 미룬다거나 다음 달로 한다거나 거기서 여러분들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권 전달 같은 거 절대 미루시면 안 되고요. 언제 하겠다라고 일정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점검 루틴, 여러분들 안부도 꼭 여쭤보셔야 되고, 한 달이든 3달에 한 번이든 6달에 한 번이든 12개월에 한 번이든 꼭 고객이랑 이런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결을 하면서 아예 재점검 주기에 대한 내용도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점검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고객들이 나 이런 거 좀 변경되어라고 보험 설계사한테 안내해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직업, 주소,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들이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게 직업이랑 주소 변경되는 게 다예요? 네, 보세요. 결혼을 했는지, 이혼은 했는지, 애는 낳는지, 이사를 갔는지, 집을 샀는지, 차를 샀는지,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사업장의 집기를 늘렸는지 팔았는지, 집에 가재독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리고 은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싶은지, 연말정산은 받았는지, 연말정산 하고 나서 내중에 환급을 더 받고 싶진 않은지, 기타 등등 고객들이 나한테 연락해야 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고객들이 이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겠죠? 그럼 고객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저한테 연락 주셔야 됩니다, 고객님. 근데 보통 고객님들이 연락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고객님 찾아와가지고 고객님한테 가입하신 내용 다시 설명드리고 그간 변경된 내용 없는지 확인해 드릴 겁니다. 하면서 약속 잡아버리면 내년도에 갔거나 6개월 뒤에 갔거나는 좀 더 여러분들이 DB 영업을 하면서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또 생기니까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활동이?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DB 영업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일상 대화를 섞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나는 이제 나는 보험 얘기만 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녀, 취미, 직업 그리고 고객의 삶에 대해서 대화를 자꾸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지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게 좀 어렵다. 난 이제 방문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 뭐 하신다 하시면은 컨텐츠라도 제공하세요. 어떤 고객님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사실 이 보장이 좀 잘못된 건 아는데 내가 사실 이 설계사하고 보험 사실 못 건드리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회사 다니냐고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주 나한테 금융 지식을 보내준다. 근데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고객들은.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는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실손은 이런 걸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간결하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내용을 안내를 해주는 거죠. 카톡 같은 것도 좋고. 자, 9번째,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거 거절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거절. 예. 콜만 거절이 아니라 만났을 때도 거절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거절도 뭐 여러 가지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DB 고객이 거절하는 내용도. 첫 번째, 생각보다 보험료가 부담되네요. 두 번째, 해지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가족하고 상의해봐야 돼요. 네 번째, 통장 잔고가 부족해요. 다섯 번째, 저런 건 없죠 별로. 여섯 번째, 괜찮은데 좀 고민되네요. 일곱 번째,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잘 모르겠어요. 여덟 번째,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절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업활동 하시면서 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여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사실 가입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벗어난 이유를 핑계를 대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DB 영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영업에서 왜 이 정해져 있는 거절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안 돼 있냐는 거죠. 다 정해져 있는데. 예. 자, 생각보다 보험료가 부담되네요. 네, 해지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거절 처리들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거 다 읽어드리진 않고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인데요. DB 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자존감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DB 영업하는 사람들은 살짝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쟤는 지인 소개 영업으로 저렇게 영업을 잘하는데 나는 지금 지인도 없고 그리고 소개받을 때도 없고 내가 할 때는 DB밖에 없는데 DB를 샀는데 콜하면 자꾸 깨져. 그리고 만났는데 만나면 또 깨져. 막 이러다 보니까 DB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이게 자기 생각 마음대로 잘 흘러가지 않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유체 이탈 한번 해보자 그랬죠. 여러분들이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상담하는 거 이렇게 한번 쓱 보세요. 잘하나 못하나 내가. 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건데 그걸 잘 모르겠다라 그러면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장점이 뭔지. 상담도 한번 해보세요. 주변 분들이랑. 네. 젊은 친구들이랑 제가 일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서로 계속 상담하고 연습하고 피드백 하더라고요. 시뮬레이션 한다면서 아침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건 뭔가요? 이러면서 계속 교정을 받고. 예.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예. 저희 팀장님들한테도 제발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고객님들 만나러 갈 때 제발 부탁인데 담배 좀 피고 들어가지 말아라 상담 때. 제발 부탁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고객 만나기 전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문 앞에서 한 대 딱 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 안 해요. 담배 냄새 나면. 예,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고객한테 나 오늘 잘 관리한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옷도 막.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DB 영업 만났을 때 첫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첫인상도 좀 호감형으로 바꿔보는 어떤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아요. 거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DB는 또 업체는 예를 들면 10개를 구매하면 어떤 정도의 비율로 이제 방문은 잡혀야 되는지, 그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체결이 되면 그래도 정상적인 비율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가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 할 수 있는 포인트만 몇 가지 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바로 시작하실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신웅희 단장님의 강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